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모처럼 반도체 주식이 올랐는데 대장주가 한미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시총은 SK하이닉스가 더 크니까요. 이 두 회사가 최근에 어떤 잡음을 딛고 다시 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오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뒤늦게 TC본딩에 대해서 궁금증을 쏟아내더라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많이 인포메이션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TC본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하지 않거든요. 워낙 많이 하기도 했고 다 아신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TC본딩의 10대 키워드라고 해서 정리를 쭉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만 보시면 앞으로 이제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의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기능적 목적인데요. 기능적 목적은 뭐냐면 TC본딩의 목적은 워피지를 없애서 이게 칩과 칩을 잘 본딩하게 하려고 하는 게 TC본딩이죠. 이거 HBM은 칩과 칩을 본딩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코어스 같은 경우는 COWO 단계에서는 요거는 이제 칩 투 웨이퍼 본딩이거든요. 칩 투 웨이퍼는 뭐냐면 자른 칩을 이 웨이퍼에 여기에 하나하나 붙입니다. 그걸 이제 한 다음에 요걸 싱귤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건 코어스 단계에서 하는 거고, TC 본딩은 이제 칩 따위를 아주 작은 것들을 위아래 겹쳐서 본딩을 하는 건데요. 또 위아래로 갈아내다 보니까 이 두께가 굉장히 얇거든요. 30 마이크로미터 그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종이짝보다 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월피지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월피지는 뭐냐면 칩이 원래 이렇게 팽팽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그러지는 거죠. 또는 이렇게 물개 지듯이 우그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본딩 같은 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 다리미질 하듯이 쭉 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월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반듯하게 본딩을 한다. 이게 TC 본딩의 형태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에서 역할은 뭐냐 이거죠. 요거는 이제 이 좁은 범위 내에서 기능적인 목적을 설명한 거고, 산업에서 역할은 TC 본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길래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냐 이건데, 이 산업에서 역할은 고성능 니어 메모리 개발입니다. 고성능이라는 거는 HBM 설명하면서 HBM을 적층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역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고성능 니어 메모리란 말은 뭐냐면 GPU 주변에 HBM이 가까이 있어야만 열 손실이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서버 시스템 안에서 열 손실이 대부분 GPU하고 메모리 사이에 연결되는 그 선에서 열로서 다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90% 이상이 낭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층을 해서 고용량으로 만든 다음에 GPU 옆에 바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게 바로 고성능 니어 메모리예요. 고성능 니어 메모리 HBM이 탄생을 함으로써 드디어 GPU가 족쇄를 벗고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서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AI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완전히 헐헐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고성능 니어 메모리가 지금 AI의 핵심인데 요거를 TC 본딩이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조와 작동 원리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TC 본딩의 구조는 요렇게 생겼거든요. 상단 부위와 하단 부위인데 요거는 본드 헤드라고 하고요. 요 빨간 부분이 히터입니다. 요 부분이 인슐레이터거든요. 인슐레이터는 뭐냐면 열이 여기 본드 헤드로 전달되지 않게끔, 왜냐하면 본드 헤드 전체에 이 금속이기 때문에 열이 1초에 300도 400도 올라가는데 이 열이 전달되어 버리면 이게 열팽창 계수 때문에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면 정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레이터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건 인슐레이터. 그 다음에 여기 노즐이 있는데 금속 노즐. 여기에 이제 상단 부위에 칩이 장착이 되고요. 요 하단 부위는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열이 가해지는 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하단에 칩이 올려져 있고 여기 칩이 올려져 있고 해서 이렇게 내려서 본딩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이런데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냐? 열이 가해지면 여기 칩에 있는 아주 미세한 범프가 녹아요. 녹을 때 이 하단 부위에 1을 맞춰 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딱
이와 이가 맞아떨어지게 한 다음에 범퍼가 녹으면서 그게 딱 붙게 되는 게 원리거든요. 작동 원리는 간단한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맞추려면 정렬을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열을 아주 효율적으로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초당 뭐 300도 이렇게 확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열을 확 올렸다가 바로 이제 녹아서 붙은 다음에 열도 식혀야 되거든요.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열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드 헤드 포지션도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압력 조절도 잘 해야 되죠.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열이 가해져 가지고 이 아주 미세한 영역에서 범퍼가 녹을 때 그때 이 센서는 어떤 걸 느낀다고 하냐면요, 툭 떨어진다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지그시 가하고 있고 열도 가하고 있는데 열을 가해서 범퍼가 녹으면 이게 약간씩 천천히 떨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툭 떨어진다는 거를 센서가 감지를 하는 거죠. 그때 센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더 이상 압력을 가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내려갔다가는 찌그러진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드 헤드가 내려가다가 딱 멈춥니다. 그게 3마이크로미터, 5마이크로미터의 미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드가 3마이크로미터 툭 떨어지게 되면 야, 이거 이제 녹았다 이거죠.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라고 이렇게 이 상당 부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굉장히 정밀한 기계죠.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네 번째 피치는 뭐냐? 이 본딩을 할 때 필러가 있고요. 이게 이제 범프가 있고 이 필러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볼 중간과 볼 중간의 간격을 피치라고 합니다. TC 본딩의 피치 한계가요, 10마이크로미터 내려가면 10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좁혀지면 TC 본딩이 좀 어렵다 이런 게 정설이거든요. 뭐 한미 반도체나 여타 업체에서는 그 기술적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5 마이크로미터도 충분히 본딩을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기술적 진보가 책에 나와 있는 이론적 한계를 넘어선 지가 오래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요 성능은 어떻게 되냐? 아까 뭐 작동 원리할 때 설명드렸는데 열 관리가 잘 돼야 되고요. 압력 관리가 기가 막히게 돼야 되죠. 그 두 가지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헤드 포지션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얼라이먼트, 이게 본딩하기 전에 얼라이먼트를 잘 해야 되겠죠. 정렬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수평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요 5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열의 삼각형이라고 있는데 열 중에서 상단 부위는 온도가 300도에서 400도까지 올라갑니다. 하단 부위는 150도에서 200도에 머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의 삼각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라고 하거든요. 서멀 델타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게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열이 위에가 더 뜨겁고 아래는 좀 더 온도가 낮습니다. 칩투칩 본딩이라 하더라도 밑에 하단 부위에는 뭐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열 팽창 계수가 높죠. 상단 부위에는 칩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칩은 실리콘이니까 열 팽창 계수가 낮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열 팽창 계수를 감안해서 아래 부위하고 윗 부위에 온도의 어떤 최고 정점이 다른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칩 투 칩이라 하더라도 온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열 삼각형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적인 어떤 접합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7번째는 생산성이죠. 생산성은 뭐냐면 시간당, 이게 UPH라 그러는데 per hour죠. 유닛이고 시간당 얼마나 찍어내느냐, 본딩을 해내냐 이건데요. 이 생산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두로 떠오르고 있죠. 그 다음 수율은 뭐냐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정밀도도 맞춰야 되지만 HB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단으로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8단, 12단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본딩 수율하고 여기 본딩 수율하고 이 본딩 수율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단의 본딩 수율이 0.9면 최종의 본딩 수율은요 8단이면 8이고 12단이면 이게 12성이 되거든요. 계산기 가지고 해보시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승수가 되면 아주 무서운 속도로 본딩 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수율은 한 단의 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을 다 쌓은 다음에 전체 수율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의외로 TC 본딩의 수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율 잡기가. 더더구나 TC 본딩의 수율은 또 상항물질과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항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율이 결정되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이 9번째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TC 본딩을 대체할 유력한
어떤 공법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이 거론이 되어 있는데 시중에 지금 돌고 있는 많은 논쟁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언제 도입될 거냐 그거거든요. 이게 HBM4부터 바로 도입될 거냐 HBM5에 도입될 거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TC 본딩의 어떤 그 미래가 달라지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치에 대해서는 TC 본딩은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고요. 발열 문제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치에 대해서는 TC 본딩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TC 본딩으로도 HBM4의 발열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은 높이 문제만 완화가 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발열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HBM4에도 TC 본딩이 쓰일 것 같다는 전망이 저희가 최초로 내보내드렸는데 지금은 그게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몇 번째는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에서 TC 본딩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YMTC에서 최근에 TC 본딩 즉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TC 본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TC 본딩, TC 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어드밴스드 패키징 또 HBM 생산의 핵심 장비인 TC 본더에 욕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이 TC 본딩의 10대 키워드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이게 이제 불충분하겠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짧게 요약한 거니까요. 좀 더 깊이 있게 보실 분들은 과거 영상이나 인포마켓의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C 본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